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얘기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죠. 사실 예전에 저출산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음,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났는데,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좀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혹시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희 집부터 인풋 3명에 아웃풋 3명이라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형제가 3명 있는데 1명만 출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사람이 있겠지. 애를 놓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출산율은 올라가지 못할지언정 내리막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광역시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이 광역시 중에서 광역시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서울이 가장 낮아요. 물론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뭐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있기는커녕 그냥 돈만 날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해결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해결을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다들 공감하실 주제입니다. 왜냐, 다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해결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집값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집을 소유했거나 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집이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다. 서울의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다들 이런 생각이야.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려가도 솔직히 집 못 사요. 적당히 내려갔을 때 안 돼. 반토막 나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청년들이 집을 사고 뭐 결혼하고 하지 않을까요? 약간 내려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집값 보면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서울의 집값 얼마입니까? 서울 10억 넘잖아요. 10억 넘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단돈 1억도 없는데. 지금 취업도 안 돼가지고 사회 진출이 안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남자나이 서른대도 이제 모아놓은 돈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여자분들도 별로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어, 모아놓은 돈 없는 상태에 결혼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돈이 없어. 결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뭐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아파트 대출 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할 수 있는 루트를 다 막아놨잖아요. 대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집값은 더 올라가고 있어. 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집값 올라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결혼하라고 많이 나오겠어요? 아니 집값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결혼 허락하면 하겠냐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본인이 청년이라면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평생 모아도 저 집값 돈 안 될 텐데. 아니 웃긴 게 내 월급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빠른데 이게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이게? 아니 내가 월급 돈 모으면 뭐 집 가격은 가만히 있습니까? 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잖아. 아니 그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애를 키우려면 키울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간이 없잖아. 뭐 원룸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건가? 맞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시려고요? 어 너희 어 너희 부모님께서는 단칸방에서 애 3명 4명 키우고 잘만 생활했다. 그 시절이니까 그래 생활했지. 지금 하락하면 하겠냐고요. 그 시절은 다 힘들었으니까. 그 시절은 아파트가 없었고 다 그 새빵살이 하던 그 시절인데 어떻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얘기하냐 말이에요. 참 도움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예. 어쨌든 집값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진동님 어서 반갑습니다. 자, 애를 키우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 네. 애를 키우는데 돈 진짜 많이 들어요. 나도 놀랄 지경이야. 유치원 가격 보고 놀랬어요. 70만원, 80만원 한다면서요. 아니, 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도 있잖아요. 내는 게 어마어마하던데, 보니까. 와. 보통 애 한 명 키우는데 한 1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육비로. 교육비로, 그냥. 예. 이게 뭐,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즘에 또 학원 안 보내면 안 되는 입장이라서 학원 보내야 되고, 한 개 보내면 안 되고, 한 3개는 보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애들 뭐 필요한 거 사줘야 되죠. 뭐 장난감 사주고, 장난감도 비싸요, 여러분. 우리 때처럼 뭐 한 3만원, 4만원 주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 10만원 줘야 돼요, 여러분. 좀 괜찮은 거 사려면.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 진짜 많이 깨집니다. 예. 우리 둘이 살기도 힘든데, 와이프랑 나가 살기도 힘든데, 애까지 키우면 돈, 거기다가 집 대출까지 마련하면 진짜, 내가 이 입장이 아니지만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교육비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 요즘 같은 세상에 애를 키우기가 참 겁나요. 네, 겁난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 것도 있고, 요즘 애들이 아마 살기 힘든 환경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도 살기 힘들지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여러분 뭐 통계로 나와 있지만, 1인 가구가 증가했죠. 1인 가구가. 점점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아예 처음부터 아예 결혼 안 할 것이다. 이제 비혼주의라고 하죠. 결혼 안 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딩크족이라고 하죠. 애 안 놓고 사는 거. 1인 가구, 비혼주의자, 그리고 딩크족의 증가. 딩크족도 무조건 늘어날 겁니다.
딩크족. 딩크족이 여러분 아시죠? 애 안 놓고 사는 거. 그래서 막 처음부터 결혼할 때 어떤 분은 보니까 여자분 뭐 남자분이 이제 그 정관수술 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애를 작정하고 안 가지려고. 지금도 딩크족이 뭐 간간히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저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더라도 이제 애를 낳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어 결혼은 이제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결혼하면 고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결혼해서 나하고 맞는 짝을 찾기도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뭘 한 300을 벌어요. 300을 벌면 혼자 사는 데는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 내가 사치만 안 부리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서울 같은 데라도. 근데 내가 식구를 꾸리게 되면 300 가지고 숨이 막힙니다. 예, 숨이 막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한 300 이상 돈을 벌면 그래도 뭐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한다. 뭐 생각을 하면. 결혼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 그럴 때. 그러면 한 식구가 아니라 이제 두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막 결혼에 대한 환상이 좀 깨져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대해서 이제 깨져가고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주변에 이제 애를 키워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 보인다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막 애 키워가는 사람들 와저 유모차랑 저 애랑 저 와이프까지 먹여 살리는 남자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애가 막 2명 있어요. 2명 있으면 자저 2명 애 들어간 돈 저기 뭐 옷까지 하면 참 열심히 벌어야겠다. 오히려 막 이 생각이 들어. 무조건 막 부럽다. 나도 저런 내 이세가 있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야 저렇게 애 먹여 살리고 이제 애가 크면 이제 유치원도 보내야 돼. 저 돈 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계산을 때리고 있어. 와. 그래서 마냥 막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 옛날에는 막 부럽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막 그런 콩깍지가 이제 깨지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마냥 부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식구가 많은 거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자, 그 네 번째 추띠언님 거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정을 꾸리기에는 힘들지만 혼자 살기에는 나름 괜찮은 환경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살면 월세 내고 살 수 있잖아요. 혼자 살면 원룸에 월세 내고 살 수 있는데 가정을 꾸리면 원룸에 월세 내고 못 살잖아. 빚어봐서.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치면 짐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김돈이 살고 계신 것처럼 혼자서 그 공중도 공간이면 충분히 살 수 있잖아, 맞죠? 그리고 혼자 살아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요.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밥을 더 잘 챙겨 먹어요. 옛날에 오히려 같이 사는 사람들이 밥을 못 챙겨. 왜냐면 애한테 시달려가지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애가 애기고 막 칭얼대면 밥도 굶고 온 사람도 있어요. 애 밥 준다고. 예.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어요. 더 잘 먹는다니까. 왜냐면 요즘에
왜 즉석밥이나 뭐 반조리식품 잘 나오잖아요. 뭐 볶음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세트로 싸면 오히려 사 먹는 것보다 싸요. 그래서 그냥 그거 데펴가지고 그냥 먹고 나오면 돼. 혼자서 밥 차려 먹는 거 옛날에는 막 한상 차리고 먹는다고 막 손도 많이 갔지만 요즘에는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위해서 음식도 잘 나와요. 간편하게. 싸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서울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싸요. 예. 원룸이 싸기 때문에 혼자서 월세 내고 사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구 거를 얘기하는 대구는 원룸이 한 30만 원? 30에 40? 저 대학 가려가 25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부산도 비슷해요. 대구랑. 그러니까 서울만 50이 넘어가지 서울 밑으로 내려오면 거의 30에 40입니다. 좀 신축이 한 40하고 좀 넓은 데가 30, 40하고 좀 구축이고 뭐 대학가 근처로 뛰고 있으면 한 30만 원. 예. 뭐 다른 거 아끼면서 살면 크게 지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혼자 살면 왜 그러면 혼자 살면 괜찮은데 왜 가정을 꾸리기 힘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비싼 집. 그러니까 혼자 살면 원룸에서 살 수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에서 살 수 있잖아. 고시원도 살 수 있잖아. 근데 같이 살면 원룸에서 사기가 힘들어요, 이게. 예. 원룸에서 살면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같이 살기에. 왜냐면 부딪히는 것도 많고 좁잖아요. 여러분, 둘이 살면 짐이 많아지거든. 혼자 살아도 짐이 생기지만 남자 여자 같이 살면 짐이 많아져. 여자분들 의외로 짐이 많아요. 옷 같은 거 짐이 많아. 예. 그래가지고 한 7평 정도면 혼자 살면 괜찮은데 둘이 살면 10평도 힘들어요. 10평 넘어가도 힘들어. 예. 투룸 같은 데 가보면 집이 굉장히 빠듯해요, 막. 빠질 데가 없어. 예. 여자분들 죄송한 얘기 집 많잖아요. 남자분들은 막 뻔한데 여자분들 특히 막 코트 이런 거 막 집이 많아. 원피스나 옷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방 한 칸을 그냥 써야 돼, 그거 통으로. 그러면 방 두 칸 있어도 방 한 칸을 그냥 옷방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방 한 칸밖에 못 쓰는 거야. 그리고 같이 살면 좁아서 있으면 부딪히는 것도 많고. 물론 더 돈독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애까지 나오면 애 이제 육아용품 같은 거, 애 침대나 뭐 유모차 같은 거 있죠. 그건 공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져요. 극명하게.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도 너무 비싼 데 아니면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도 보니까 무조건 비싼 데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 서울도 보니까 약간 집을 좀 잘 찾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구축을 기준으로 약간 B급 매물을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신 분들 현명하죠. 혼자 살아도 넓으니까. 서울도 무조건 1억 이상 있는 것이, 물론 다 평균적으로 1억 이상 있는데, 약간 좀 외곽으로 좀 구축으로 가면 1억 미만에서도 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 굉장히 현명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혼자 사는 건 괜찮은데, 같이 살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예, 극명하게. 그러니까 혼자 살면 그 이제 감당해야 될 게 나 혼자만 감당하면 되잖아요. 네, 네, 나 혼자만. 근데 축디 언니, 근데 그분 유튜버 좋아하는데 그분 자티나니 좋아하는데 근데 그분 유튜버에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유튜버가 좀 단점이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 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집이 잘 살거나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평마신 분도 몇 없어요. 거기 10명 게스트 나오면 8명은 다 집이 잘 살거나 본인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표준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거나. 그분도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영상 찍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섭외가 됐겠죠. 아무래도. 예. 그것만 가가지고
믿어서는 안 돼요. 아, 그분 욕하는 건 아니고. 아무리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자신감이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이 현상은 앞으로도 더 도드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 공간의 문제. 혼자 살면 괜찮지만 둘이 살면 힘든. 결혼하고 살면 더 힘든. 이런 문제. 예, 봉착하기 때문에 어, 아무튼 앞으로 저는 해결을 못해요. 그냥 저출산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아무리 나라에서 좋은 정책을 내놔도 답이 없어요. 특히 1번 이거를 못하면 답이 없어. 근데 난 이거 절대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집값이 내려가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국회의원분들이 가장 손해보기 때문에. 왜냐면 그분들이 다 아파트 살잖아요. 그분들, 여러분들 주거지 보시면 다 목 좋은 아파트예요. 이상하게 서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집값이 내려가면 가장 타격이 입을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손해보는 행동을 안 하겠죠. 손해 안 보는 행동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해결 못하는 수밖에. 예.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뭐 저출산 해결하겠다 뭐 공약 걸잖아요. 믿지 마세요.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이미 거짓말이라는 거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앞으로 그 어떤 사람이 뭐 선거에 뭐 공약을 내걸어도 못합니다. 왜냐?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해결은 네, 불가능하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